오늘 미국장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유럽장도 그렇고 어제 우리는 많이 빠졌죠. 2% 조금 안 되게 빠졌는데 중반 나홀로 액션을 하고 있고요. PMI 지수가 잘 나왔습니다. 어제 종목이. 특히 서비스 PMI 지수가 급등했거든요. 뭐 코로나 팬데믹 때, 아니 지난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오미크론 전부 다 봉쇄를 했던 게 쭉쭉 풀려서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등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빨간 걸로 도배를 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닥스 지수가 초반에 급락했다가 후반부에 살짝 들리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초반에 이제 급락했다가 같이 겹치죠. 미국장하고 유럽장하고. 예, 중반부에 이제 들려 올라갔다가 이렇게 약간 후반부에 빠지면서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지표들이 혼재돼서 나왔었는데 일단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먼저 보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대치보다는 살짝 높게 나왔는데 이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통상적으로 한 200만 건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200만 건이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글로벌 금융 이후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내려와서 200만 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경기가 가장 좋을 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수준은 그렇게 나쁜 수준이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제 경기 상황 확장 국면에 있을 때 후반부에 일어나는 패턴의 움직임 정도 하고 있다. 고용은 큰 문제가 없이 아직은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전월 대비 소득 수준은 이제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표된 건데 이게 갱신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월 소득이 0.4 증가로 발표됐는데 지난달에 0.5로 개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녹색으로 나온 건 개정돼서 긍정적으로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 소득, 개인 소득은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지출이거든요. 소비 지출인데 지출이 보시면 개정될 때마다 이제 긍정적인데 요번 달 전달에 0.9 한 게 개정된 거는 0.9로 줄었고 요번 달은 0.2로 더 감소했습니다. 감소는 아니고 증가했는데 0.2만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증가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적용 부분이 감안되면서 실제로 지출을 하는 여력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세기 때문에 약간씩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버티고 있다는 거죠. PC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PI 말고 그런 좀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요소들이 좀 다른 거예요. CPI하고. 이걸 이제 연준에서 쓰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PC 프라이스 인덱스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소비하는데 지출하는 그 가격 지수의 움직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전월 대비 증감률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0.6으로. 직전에는 0.2였거든요. 0.9에서 0.2로 갔다가 0.6으로 올랐는데 코어를 보면 코어는 지금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대치보다 낮아졌어요.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의 강도를 상대적으로 좀 늦추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후반부 이렇게 밀고 올라왔던 게 실질 지출이 상대적으로 뭐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코어 PC가 상대적으로 덜 기대치보다는 이제 낮아졌다. 그 이전보다 올라가진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보시면, 그래서 채권 수익률 보면 이게 3개월 국채 수익률이 1.69거든요. 지금 현재 연준의 목표 타깃이 1.75잖아요. 그거보다도 아랫방향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계속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오는 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그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강화됐다는 뜻인데, 장기 추세로 놓고 보면 급격히 추세가 내려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항상 경기 확장 국면에 오르내리라 반복합니다. 이게 추세적인 건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추세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전체 채권 수익률이 다 아래로 내려가요. 경기 수축 국면 정점에서 수축으로 떨어질 때. 그런데 최근 이제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오는 방향으로 있지만 3개월 국채 수익률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려오진 않고 있잖아요. 전체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뭐 그렇긴 하지만 이 현상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반영된 채권 수익률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도 틀리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그 PC하고 이게 전체, 이게 빨간 건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 거는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두 개가 정점을 꺾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패턴. 이거는 전년동 기대비 증감률입니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말을 했듯이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 추세적으로 내려와줘야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감이 누그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지금 현재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쪽의 부분, 사실 곡물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쓰는 가정에서 이제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푸드앳홈 지난번에 보셨을 때 걔도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생산에 에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이나 이런 것들 곡물 수출에 대한 우려를 겪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 곡물 수출에 대한 우려의 큰 타격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에 후진 국가에서 겪고 있고 선진국은 지금 에너지 쪽 압력 때문에 에너지 쪽을 낮춰야 되는 게 주요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연합뉴스 기사인데 7월 1일자거든요. 뉴욕 증시가 6개월간에 20% 정도 하락해서 52년 만에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52년 만에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2년 만에 최악인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그 예기치 않았던 올 초에는 있지 않았던 푸틴 전쟁이 전면전 그 다음에 장기전 이렇게 갈 거라고는 계속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 상황이고 그 뒤에 이제 그 금수 조치, 스위프트 이외의 금수 조치를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내려왔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전의 공급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이게 그 선박 운임이에요. 예. 선박 운임 지수인데 이거는 컨테이너 선박 운임 지수거든요. 급락하고 있죠. 물동량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경기 수축 국면이 이화되면서 물동량 움직임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던 그런 운임 조건이 아래로 내려오고 상황이 풀려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과거 우리가 공급 충격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올 때 급등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이 컨테이너 지수가 쭉 아래로 빠지고 있거든요. 얘는 BDI 지수거든요. BDI 지수인데 그 작년 한 9월 달까지 난리를 쳤던 BDI 지수가 최근은 이제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올 3월 들어서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 수출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내려간 거 있을 수도 있겠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곡물 수출 좀 못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을 줬던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거는 어젠가에 그저께 보여드렸죠. 각 그 원자재 에너지 가격 움직임들이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 부분은 유럽에 가스입니다. 가스.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면서 이거는 이제 유럽 전역, 이거는 영국 쪽에 가스 관련된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영역을 빼고 나면 그렇게 급등세를 보이기보다는 주로 이제 빨간색이죠. 녹색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곡물가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은 하향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가인데 유가가 이제 오락내락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유가가.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큰 주된 핵심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제 오펙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그 64만 8천 배럴인가요? 일간 그거 증설하겠다는 얘기로 그냥 끝났거든요. 추가적인 어떤 액션이 있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50%를 갑자기 올려가지고 7월 그 6월 달인가요? 예, 6월 달 7월 생산분을 50% 증산시킨다고 했을 때도 유가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유지한다고 발표 나왔는데도 지금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이 잡히면
일정 부분 진정세 정도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경제 지표가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일단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상대적으로 계속 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거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그 뉘앙스만으로 시장이 완전히 뭐 손바닥 비듯 뒤집힐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걸 그 기본 바탕으로 둬야 주식시장의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이거는 장기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이게 보면 지금 내려온 강도가 이 정도 내려온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요거 이 정도. 왜 이걸 보여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제 내려온 강도가 이 정도 내려오면 여기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트리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 발생해서 터져야 이게 아랫방향으로 급락을 하게 될 건데, 지금은 트리거, 원래 통상적으로 트리거가 발생하는 것은 대형 그 실업이 양산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금융시장이나 이런 게 급격히 변동성을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양산될 때 뭔가 크게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터지려면 실제로는 신용 팽창 부분에서 문제가 엮여 있거나, 그래서 연체율이, 지금 제가 연체율 얘기 계속 드리는 이유가,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제 신용 팽창 됐다가 일정 부분 골마 터지기 직전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신용 팽창 부분에서. 그 부분은 이제 그 가계에, 잠깐만요. 예, 그 부분은 이게 연체율이거든요. 종합적인 연체율인데, 그런 연체율이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 증가하는 패턴 연체율이 일정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체율이 은행, 그 개인, 그 크레딧 카드, 예, 크레딧 카드가 약간 올라가고 있고, 파란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요거. 그 다음에 그 개인 지출, 소비자 지출이 살짝 올랐다가 지금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영역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업, 비즈니스하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연체들은 지금 아랫방향으로 아직은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팡 터질 일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 대규모 실업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의 대량 해고, 잡컷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그건 아직 추세적으로 뭔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짐은 보이고 있죠. 넷플릭스나 테슬라에서 꾸물꾸물 뭐 일정 부분씩 해고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짐은 꾸물꾸물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세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다른 쪽도 그 여파가 전파돼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눈에 확연히 들어오게 기업 파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좀 우려해야 될 건 이렇게 꾸물꾸물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IT 버블 때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보셨던, 이거는 지금 월시어 지수거든요. 월시어 지수나 이 S&P 500 지수를 보면 IT 버블 때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IT 버블 때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이제 급등한 거예요. 팡 튀었다 여기서 이 두 번의 반등 시기에 고점까지 못하고 이 바닥에서 두 번 기다가 밑으로 흘러내려간 거거든요. S&P 500 지수나 여기 월시어 지수가 S&P 500 지수 플러스 나스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놓고 보면 이게 일정 부분은 반등을 하거든요. 조정받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때 경제 지표를 보면 이제 추세적으로 흘러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경기 수축 국면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100%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정 부분은 경기 초입에서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직은 일정 부분은 버티고 일정 부분은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소득은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은 아직 잘 버티고 있고, 소득은 일정 부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출도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는데 강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 강도가 실제로 이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뚝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이 코어라는 얘기는 이제 저거가 빠진 거죠. 가격 변동성이 큰 식자재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부분이 빠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두 부분을 이제 잡는 게 가장 주요 핵심이고, 에너지 부분을 잡는 게 경기가 소프트 랜딩하고 다시 한번
돌 수 있는, 그나마 이제 뒤 후반부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년도에 하반기에는 100%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수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차 말씀드린 고용이라네 차입 비용 증가 때문에 이 연체율이 견디질 못하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던 회색 지대에 있고, 그나마 요번에 PC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최악의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은 위안이 될 만한 소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요 이슈들 중에서 이란 핵합의나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지지부진하게 늘어날 거고, 7월 달에 바이든이 이제 그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서 그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거기서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실제로 에너지 가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이슈로 끄집어 나오는 게 좀 경제 혹은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쿠팡 몇 가지 소식 더 드리면, 이 쿠팡 지금 1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50달러 가까이 올라갔던 주식이거든요. 한 80% 폭락한 거죠. 80%가 넘네요. 90% 가까이 폭락한 거 아닌가요? 80%가 살짝 덜 폭락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폭락했고,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에요.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들릴 거예요. 다른 내려온 것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일정 부분 들리겠죠. 하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회귀해서 전고점을 가겠느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사실 아직 선점을 하지 못한 쿠팡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선전을 할 수 있긴 하죠. 글로벌에서 선전할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마트보다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이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파가 90배인데 이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물론 뭐 테슬라가 절대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부실할 경우에 그 부실에 대한 소문이 빨리 퍼져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사망 사고도 종종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요새는 보도가 좀 안 나오고 있던데, 전적으로 완전히 그 장사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자율차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안전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차를 출시하는 게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소송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고 일단 먼저 점유하고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광고 형태로 사용하면서 팔았거든요. 물론 무리하게 쓴 소비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판매하는 일론 머스크의 행태나 생각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신 질병청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하셨다고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코로나 회복력이 최고랍니다. 뭐 28이 막 떨어졌다가, 이게 떨어지면 기대길이 와가지고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공무원들이 힘들긴 힘들어요. 그리고 러시아, 요거는 서울신문이고요. 안동환 기자인데 7월 1일자입니다. 점점 냉전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 턱 밑에 미국이 엄청나게 군사력 배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뭐 한번 뭐 발트 3국 침범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게 녹록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물자들을 많이 썼고요. 전쟁 물자들을 많이 썼고, 그 전쟁 물자들을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그 전쟁 물자가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쉽사리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토하고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러시아가. 자금이 있긴 하지만 그 자금을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추가적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핵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과연 갈 거냐, 그렇게까지 간다면 러시아 내부에서도, 내부의 군부나 이런 쪽에서도 공멸인데 과연 그거를 그대로 봐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하튼 푸틴의 전쟁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까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G7에서 일정한 석유를 수출하는 캡을 씌워가지고 거기에 보험금을 지급해가지고 유가 올리는 거를 지급 유무를 결정해서 유가 올리는 걸 막겠다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서방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걸 다 했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겨울로 갈수록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정말 가스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을 못 돌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을 지나 날이 선선해지면 선선해질수록 이 전쟁으로 인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